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5가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유연함은 강함의 다른 형태이며 유연한 태도로 비판을 수용하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물은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며 그 길을 만든다. 인내와 지속적인 자기 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저는 남의 이야기에 많이 상처받는 편이었습니다. 비난의 말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자존감이나 주관이 있다면 남의 하는 말에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므로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잡고 남의 말은 어느 정도 흘려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흘려들으세요. 질투가 나서 나를 시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지혜의 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음이 상한 채로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의 비난과 헐뜯음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지혜의 나무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무는 잠시 고요한 침묵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옛날, 이 숲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작은 씨앗이 있었어. 이 씨앗은 바람에 의해 여기저기로 날려다녔지. 어느 날 그것은 바위투성이 땅에 떨어졌어. 모두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을 거라 비웃었지. 하지만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은 바위 사이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 비웃음을 무색하게 만들었지.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조각 구름이 태양을 가렸어. 숲 속의 모든 생물들이 어둠에 빠졌지. 하지만 나무들은 빛을 잃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구름이 지나가자 태양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지. 그러니 내가 마주하는 모든 비난이나 헐뜯음도 잠시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란다. 내 내면의 빛을 잃지 마렴. 그 빛은 항상 너를 비추고 있으니까. 젊은이는 나무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태도와 강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지혜의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무의 교훈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듯 세상의 말들도 우리를 때리지만 바위처럼 굳건히 서면 마침내 파도는 물러간다. 내면의 강함은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가을 바람이 잎을 날리듯 사람들의 비판도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결국 잎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들인다.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는 바람에 의해 쉽게 지워진다. 마음속에 담긴 부정적인 말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게 하여 결국 중요한 것만 남도록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전부 성향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게 되면 나의 주관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대륙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 이름처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였습니다. 정원의 관리인은 노인으로 그는 자신의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정원을 보았지만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만큼 다양한 꽃을 가진 정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정원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행자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의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각기 다릅니다. 모든 꽃이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이 정원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정원의 한 구석으로 가서 작고 소박한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아주 특별해요.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꽃이 정원에 없다면 정원은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여행자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고 그들은 더욱 화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모든 이가 그 빛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햇볕을 즐기고 어떤 이는 그늘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숲 속의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는 그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나무는 그 그늘로 사랑받는다. 이처럼 우리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모든 이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욕설이 들려도 반응하지 마라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욕설이 들리면 넘기세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피한다고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철학자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그리고 맑은 시냇물로 유명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숲 속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였습니다. 이 올빼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곤 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숲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설을 들었고 그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올빼미 앞에 서서 젊은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명한 올빼미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빼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숲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지만 우리 숲의 나무들은 그 바람을 견뎌내며 더욱 굳건해집니다. 바람은 나무들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기회지요. 그리고 올빼미는 젊은이를 숲 속의 큰 바위로 이끌었습니다. 이 바위는 수많은 폭풍과 비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여기에 굳건히 서 있지요. 바위처럼 우리도 남의 말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는 올빼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바위처럼 강인하고 나무처럼 굳건한 뿌리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빼미는 마지막으로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냇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도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젊은이는 숲을 떠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숲과 그 안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는 그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깊게 뿌리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깊고 견고하면 외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도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도 마음의 바위처럼 단단히 서서 날아오는 모든 말들을 견뎌낼 수 있다. 대지 위에 비가 내려도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욕설이라는 비가 내려와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마라입니다. 나의 주관이 올바르다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옛날 어느 멀고 먼 왕국에 자신을 찾는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자아의 연못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내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빛이 발산되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감을 잃고 자기 의심에 빠져 있던 젊은 왕자가 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미래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아의 연못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반영에 실망하고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연못의 마법 같은 능력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과 빛을 서서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연못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점점 자신의 모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자 왕자의 내면에서 눈부신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왕자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기 의심을 떨쳐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자는 숲을 떠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가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변화는 모두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비추며 그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면의 빛을 세상에 자신 있게 비추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강물은 바위와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남에게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나만의 주관이라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세요. 옳거나 나의 방향과 같은 말이면 수정하고 아니면 흘려듣거나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로바로 버리세요. 옛날에 거대한 숲의 깊은 곳에 성장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식물은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지혜로운 여우로 모든 방문자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슴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정원을 찾았습니다. 사슴은 최근 숲의 다른 동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우는 사슴을 맞이하고 그에게 정원의 특별한 식물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우는 비옥한 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집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당신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나무 숲으로 가서 여우는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아요.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당신도 이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물 옆으로 걸어갔고 여우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비판과 피드백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가을이 된 나무 아래에서 여우는 떨어진 잎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더 강한 새싹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발아하는 씨앗을 보여주며 여우는 말했습니다. 씨앗은 견고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비판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사슴은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슴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지는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진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강해질 수 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흔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만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옛날 옛적 사계절이 한눈에 보이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지혜의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모든 방문자들에게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4개의 큰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각 가지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여린 한 소년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주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소년의 고민을 듣고 그에게 특별한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로 이끈 나무는 겨울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대지가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지는 것처럼 비판과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봄을 나타냈고 여기서 소년은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여름을 상징했으며 여기서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처럼 비판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가지는 가을을 나타내며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정을 마친 소년은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지혜의 나무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5가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유연함은 강함의 다른 형태이며 유연한 태도로 비판을 수용하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물은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며 그 길을 만든다. 인내와 지속적인 자기 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저는 남의 이야기에 많이 상처받는 편이었습니다. 비난의 말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자존감이나 주관이 있다면 남의 하는 말에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므로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잡고 남의 말은 어느 정도 흘려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흘려들으세요. 질투가 나서 나를 시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지혜의 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음이 상한 채로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의 비난과 헐뜯음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지혜의 나무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무는 잠시 고요한 침묵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옛날, 이 숲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작은 씨앗이 있었어. 이 씨앗은 바람에 의해 여기저기로 날려다녔지. 어느 날 그것은 바위투성이 땅에 떨어졌어. 모두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을 거라 비웃었지. 하지만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은 바위 사이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 비웃음을 무색하게 만들었지.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조각 구름이 태양을 가렸어. 숲 속의 모든 생물들이 어둠에 빠졌지. 하지만 나무들은 빛을 잃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구름이 지나가자 태양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지. 그러니 내가 마주하는 모든 비난이나 헐뜯음도 잠시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란다. 내 내면의 빛을 잃지 마렴. 그 빛은 항상 너를 비추고 있으니까. 젊은이는 나무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태도와 강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지혜의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무의 교훈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듯 세상의 말들도 우리를 때리지만 바위처럼 굳건히 서면 마침내 파도는 물러간다. 내면의 강함은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가을 바람이 잎을 날리듯 사람들의 비판도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결국 잎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들인다.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는 바람에 의해 쉽게 지워진다. 마음속에 담긴 부정적인 말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게 하여 결국 중요한 것만 남도록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전부 성향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게 되면 나의 주관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대륙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 이름처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였습니다. 정원의 관리인은 노인으로 그는 자신의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정원을 보았지만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만큼 다양한 꽃을 가진 정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정원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행자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의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각기 다릅니다. 모든 꽃이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이 정원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정원의 한 구석으로 가서 작고 소박한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아주 특별해요.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꽃이 정원에 없다면 정원은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여행자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고 그들은 더욱 화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모든 이가 그 빛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햇볕을 즐기고 어떤 이는 그늘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숲 속의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는 그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나무는 그 그늘로 사랑받는다. 이처럼 우리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모든 이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욕설이 들려도 반응하지 마라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욕설이 들리면 넘기세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피한다고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철학자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그리고 맑은 시냇물로 유명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숲 속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였습니다. 이 올빼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곤 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숲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설을 들었고 그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올빼미 앞에 서서 젊은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명한 올빼미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빼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숲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지만 우리 숲의 나무들은 그 바람을 견뎌내며 더욱 굳건해집니다. 바람은 나무들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기회지요.
그리고 올빼미는 젊은이를 숲속의 큰 바위로 이끌었습니다. 이 바위는 수많은 폭풍과 비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여기에 굳건히 서 있지요. 바위처럼 우리도 남의 말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는 올빼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바위처럼 강인하고 나무처럼 굳건한 뿌리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빼미는 마지막으로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냇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도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젊은이는 숲을 떠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숲과 그 안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는 그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깊게 뿌리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깊고 견고하면 외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도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도 마음의 바위처럼 단단히 서서 날아오는 모든 말들을 견뎌낼 수 있다. 대지 위에 비가 내려도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욕설이라는 비가 내려와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마라입니다. 나의 주관이 올바르다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옛날 어느 멀고 먼 왕국에 자신을 찾는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자아의 연못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내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빛이 발산되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감을 잃고 자기 의심에 빠져 있던 젊은 왕자가 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미래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아의 연못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반영에 실망하고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연못의 마법 같은 능력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과 빛을 서서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연못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점점 자신의 모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자 왕자의 내면에서 눈부신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왕자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기 의심을 떨쳐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자는 숲을 떠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가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변화는 모두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비추며 그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면의 빛을 세상에 자신 있게 비추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강물은 바위와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남에게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나만의 주관이라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세요. 옳거나 나의 방향과 같은 말이면 수정하고 아니면 흘려듣거나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로바로 버리세요. 옛날에 거대한 숲의 깊은 곳에 성장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식물은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지혜로운 여우로 모든 방문자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슴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정원을 찾았습니다. 사슴은 최근 숲의 다른 동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우는 사슴을 맞이하고 그에게 정원의 특별한 식물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우는 비옥한 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집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당신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나무 숲으로 가서 여우는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아요.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당신도 이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물 옆으로 걸어갔고 여우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비판과 피드백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가을이 된 나무 아래에서 여우는 떨어진 잎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더 강한 새싹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발아하는 씨앗을 보여주며 여우는 말했습니다. 씨앗은 견고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비판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사슴은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슴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지는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진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강해질 수 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흔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만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옛날 옛적 사계절이 한눈에 보이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지혜의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모든 방문자들에게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4개의 큰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각 가지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여린 한 소년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주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소년의 고민을 듣고 그에게 특별한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로 이끈 나무는 겨울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대지가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지는 것처럼 비판과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봄을 나타냈고 여기서 소년은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여름을 상징했으며 여기서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처럼 비판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가지는 가을을 나타내며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정을 마친 소녀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지혜의 나무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 5가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유연함은 강함의 다른 형태이며 유연한 태도로 비판을 수용하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물은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며 그 길을 만든다. 인내와 지속적인 자기 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저는 남의 이야기에 많이 상처받는 편이었습니다. 비난의 말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자존감이나 주관이 있다면 남의 하는 말에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므로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잡고 남의 말은 어느 정도 흘려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흘려들으세요. 질투가 나서 나를 시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지혜의 나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음이 상한 채로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의 비난과 헐뜯음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지혜의 나무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무는 잠시 고요한 침묵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옛날, 이 숲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는 작은 씨앗이 있었어. 이 씨앗은 바람에 의해 여기저기로 날려다녔지. 어느 날 그것은 바위투성이 땅에 떨어졌어. 모두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을 거라 비웃었지. 하지만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은 바위 사이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 비웃음을 무색하게 만들었지.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조각 구름이 태양을 가렸어. 숲 속의 모든 생물들이 어둠에 빠졌지. 하지만 나무들은 빛을 잃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구름이 지나가자 태양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지. 그러니 내가 마주하는 모든 비난이나 헐뜯음도 잠시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란다. 내 내면의 빛을 잃지 마렴. 그 빛은 항상 너를 비추고 있으니까. 젊은이는 나무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태도와 강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지혜의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무의 교훈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듯
세상의 말들도 우리를 때리지만 바위처럼 굳건히 서면 마침내 파도는 물러간다. 내면의 강함은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가을 바람이 잎을 날리듯 사람들의 비판도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결국 잎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들인다.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는 바람에 의해 쉽게 지워진다. 마음속에 담긴 부정적인 말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게 하여 결국 중요한 것만 남도록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전부 성향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게 되면 나의 주관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대륙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 이름처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였습니다. 정원의 관리인은 노인으로 그는 자신의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정원을 보았지만 100가지 꽃이 피는 정원만큼 다양한 꽃을 가진 정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정원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행자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의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각기 다릅니다. 모든 꽃이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이 정원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정원의 한 구석으로 가서 작고 소박한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아주 특별해요.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꽃이 정원에 없다면 정원은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여행자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자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고 그들은 더욱 화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모든 이가 그 빛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햇볕을 즐기고 어떤 이는 그늘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숲 속의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는 그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나무는 그 그늘로 사랑받는다. 이처럼 우리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모든 이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욕설이 들려도 반응하지 마라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욕설이 들리면 넘기세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피한다고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철학자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그리고 맑은 시냇물로 유명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숲 속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였습니다. 이 올빼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곤 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숲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설을 들었고 그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올빼미 앞에 서서
젊은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명한 올빼미여.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빼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숲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지만 우리 숲의 나무들은 그 바람을 견뎌내며 더욱 굳건해집니다. 바람은 나무들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기회지요. 그리고 올빼미는 젊은이를 숲속의 큰 바위로 이끌었습니다. 이 바위는 수많은 폭풍과 비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여기에 굳건히 서 있지요. 바위처럼 우리도 남의 말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는 올빼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바위처럼 강인하고 나무처럼 굳건한 뿌리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빼미는 마지막으로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냇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도 남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젊은이는 숲을 떠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숲과 그 안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는 그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깊게 뿌리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깊고 견고하면 외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도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도 마음의 바위처럼 단단히 서서 날아오는 모든 말들을 견뎌낼 수 있다. 대지 위에 비가 내려도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욕설이라는 비가 내려와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네 번째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마라입니다. 나의 주관이 올바르다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옛날 어느 멀고 먼 왕국에 자신을 찾는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자아의 연못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내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빛이 발산되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감을 잃고 자기 의심에 빠져 있던 젊은 왕자가 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미래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아의 연못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반영에 실망하고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연못의 마법 같은 능력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과 빛을 서서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연못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점점 자신의 모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자 왕자의 내면에서 눈부신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왕자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기 의심을 떨쳐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자는 숲을 떠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가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변화는 모두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비추며 그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면의 빛을 세상에 자신 있게 비추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강물은 바위와 장애물을 만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남에게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나만의 주관이라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세요. 옳거나 나의 방향과 같은 말이면 수정하고 아니면 흘려듣거나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로바로 버리세요. 옛날에 거대한 숲의 깊은 곳에 성장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식물은 비판과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지혜로운 여우로 모든 방문자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슴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정원을 찾았습니다. 사슴은 최근 숲의 다른 동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우는 사슴을 맞이하고 그에게 정원의 특별한 식물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우는 비옥한 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대지는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집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당신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나무 숲으로 가서 여우는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아요.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당신도 이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물 옆으로 걸어갔고 여우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비판과 피드백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가을이 된 나무 아래에서 여우는 떨어진 잎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더 강한 새싹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발아하는 씨앗을 보여주며 여우는 말했습니다. 씨앗은 견고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비판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사슴은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슴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지는 비가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진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는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강해질 수 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흔다. 우리도 비판과 피드백을 만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옛날 옛적 사계절이 한눈에 보이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지혜의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모든 방문자들에게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의 관리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4개의 큰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각 가지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상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여린 한 소년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주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소년의 고민을 듣고 그에게 특별한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로 이끈 나무는 겨울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대지가 비를 받아들여 더욱 비옥해지는 것처럼 비판과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봄을 나타냈고 여기서 소년은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여름을 상징했으며 여기서는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 형태를 바꾸어 흐르는 것처럼 비판 앞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가지는 가을을 나타내며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비판을 받아들여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정을 마친 소녀는 이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지혜의 나무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